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오주가 연초부터 대형 M&A와 나스닥 상장 등 긍정적인 키워드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심리 회복은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발표 후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폐지가 아닌 순서만 바뀌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캐피탈 연체율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악순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자금난에 허덕이며 증시에서 소외된 바이오주, 새해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연초부터 M&A와 나스닥 상장 계획 등 대형 뉴스가 쏟아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가 향방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리온의 주가가 1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17%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 혁신 기술을 가진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주가도 4.7% 빠졌습니다. 오리온은 5,500억 원을 투입해 레고캠 바이오의 지분 25%를 사들이며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실적 타격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키움증권은 당장 2분기부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현재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레고캠바이오의 경상적인 영업 손실은 400억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관건은 연결회계 처리입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연결 처리된다면 오리온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 이상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분법 회계 처리가 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악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키워드가 떠오르며 주가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이르면 연말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고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나스닥 상장 비용과 재무 적격성 평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발표 이후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이 글로벌 빅파마 도약의 기회가 될 거란 모녀의 주장과 그룹 통합이 부당하다는 장차남의 의견이 맞붙으며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놓고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임종윤 사장은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과 이우연 OCI그룹 회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상황에서는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무상 등자는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송 회장은 OCI그룹과의 통합으로 얻은 현금을 2천억 원 규모의 자녀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화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고 OCI와 통합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함께 통합 취지와 방향을 설명해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선 한미약품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고 있는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지분을 합하면 21.86%, 장차남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의 지분은 20.47%로 비슷하기 때문.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9.91%를 갖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11.66%,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10.2%, 차남 임종훈 사장은 10.56%를 각각 보유 중입니다. 향후 임종윤 사장은 양사 통합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남인 임종훈 사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사장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계열사를 통해 추가 지분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사업 진행의 어떤 단계에서 하느냐의 순서만 바뀐 거라 재건축 성사 보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약 일주일이 됐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었습니다. 문의는 좀 더 늘어난 건 맞는 것 같고요. 급매 나오면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재건축 규제 완화 제도는 안전진단이 뒤로 밀린 것일 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즉, 재건축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안전진단에 막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이 아예 폐지됐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건너서 뛰는 걸로.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체크를 안 하고 있었네요.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이 무산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있는 만큼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안전진단 절차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과 배점이 수정 또는 보완될 것. 앞으로 노후도가 충족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안전진단에서 결국 재건축이 무산될 수도 있어 반쪽짜리 제도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카드 연체율이 점차 급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는 서민들의 금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연체에 이어 리볼빙 잔액까지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 한계치에 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빠른 증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2조 7천억 원까지 치솟았는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1%는 증가한 규모입니다. 캐피탈사의 연체 상황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집계한 국내 캐피탈사 51곳의 연체액은 3조 998억 원. 업계 대출 연체가 3조 원을 넘어선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은 경고음이 더 요란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연체율은 2.26%, 2022년에서 1년간 증가율은 0.2% 수준에 불과한 반면 6월 이후에는 2달 만에 0.64%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연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지점은 리볼빙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리볼빙 7조 원을 넘어섰는데 2021년 기준으로 불과 2년 만에 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카드론을 연체한 사람이 다시 대출받아 카드론을 상환하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1년 만에 50%나 치솟은 1조 5,960억 원을 기록했고 은행계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2.8%로 3%에 근접했습니다. 심각성을 더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집계 전인데 3분기 급증 흐름을 보면 4분기 역시 전년보다 최대 50%가량 더 치솟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카드비 문제가 계속 사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신용카드 이용할 때 차주별 DSR 한도를 좀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규제를 좀 해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걸 고려하면 올 금융시장에서 카드 연체율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금융당국이 여신금융사에 부동산 PF 건정성 관리를 당부하며 리스크 전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카드 캐피타살 등 여신 전문금융사 대표 임직원 80여 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업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금융사 업권 특성을 설명하며 유동성 리스크와 함께 부동산 PF 건정성 관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여신금융사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PF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하며 강도 높은 건정성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의 채무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협조도 부탁했습니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 제공자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승 기대치를 높였던 엔터주들이 걸그룹 컴백 같은 호재에도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체 실적 부담이 주가 반등을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JYP는 전날보다 7.87% 떨어진 82,0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새해 들어 11거래일 중 4거래일을 제외하곤 계속된 하락세입니다. JYP 주가 약세는 실적 부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JYP의 인기 걸그룹 있지가 지난 8일 발매한 새 앨범 본투비의 초동 판매량은 32만 장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앨범 초동 판매량인 82만 장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영향까지 함께 반영된 겁니다. 주가 하락세는 JYP뿐만 아닙니다. 엔터주 업종 전반에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브와 SM, YG엔터테인먼트는 전거래일보다 2.14%, 6.43%, 2.45% 각각 하락하며 세 종목 모두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했지만 개별 활동에 대한 재계약은 맺지 않고 블랙핑크 활동에 대한 재계약만 맺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수차례 블랙핑크 활동이 지연됐다는 점에 투자 심리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터 4사 주가가 내림세를 타자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 ETF도 3.72% 하락했습니다. 하이브, JYP, SM, YG를 기초로 한 이 ETF는 주가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실적 부담에서도 엔터주 기대치는 여전합니다. 이기훈 하나증권연구원은 상반기 9개에서 11개의 신인이 데뷔하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2분기 내 컴백이 예상돼 지금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세븐틴과 트와이스 그룹의 일본 콘서트 모객수 증가를 예를 들며 올해 해외 공연을 중심으로 엔터주들의 실적 개선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유통업계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개인이 살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며 소상공인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늘 발표된 설 민생안전대책엔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설을 맞아 소상공인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돕기 위해 유통업계가 나섰습니다. 11번가, 롯데온, 지마켓, 옥션 등 유통가는 플랫폼 내에 다양한 소상공인 특별기획전을 구성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달 20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우, 과일, 전복 등의 설 선물 세트와 의류, 뷰티용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엽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행복상점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2,500여 개 소상공인 셀러가 참여해서 식품,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상품을 2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에선 동네 시장 장보기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390여 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엽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전통시장 물품을 1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무료 배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통업계에 이어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 원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융자 보증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정부 대책으로 소비자는 명절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대하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경남 지역은 국내를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지로 불립니다. 도내 주력 산업인 항공과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박한수 경남도지사를 모시고 경남의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남 경제는 역대 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경제 지표를 시현을 했습니다. 첫째, 무역 수지가 우선 전국 무역 수지는 140억 불 정도 적자였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160억 불 정도의 흑자를 시현했고 무역 수지 증가율도 전국에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죠. 수출 증가율이 전국 1위였고요. 뿐만 아니라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남은 통계 수치가 작성된 이래로 최대 고용률 수치를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우리 경제 지표였는데 어쨌든 지난 한 해는 우리 경남 경제가 새로운 재도약을 확실하게 시작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남의 주력 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과 규정에 보면 이제 공표 후에 4개월 후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도록 경과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과학기술부에서 하위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을 하고 또 공무원도 채용해야 되니까 한 5월경 정도에 우주항공청이 실제 설치가 개청이 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임시청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우주항공청이 일단 개청을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주 복합도시를 사천시 관할 구역 안에 개발을 해서 우주항공청 설치라든지 또 우주항공청에 근무하게 되는 우리 직원들의 정주 공간이라든지 또 그 복합도시 추진단을 발족을 시켜서 실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발전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거의 경남이 70%, 우주산업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치되게 되면 이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보면 우주항공청의 여러 가지 기능을 11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문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인재의 육성 문제,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국제협력이라든지 분관 협력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주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경남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슈에 이어서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확정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비만 해도 1조 8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 양수발전소인데 이게 이제 설치되게 되면 우리 경남 특히 합천 쪽에는 뭐 1조 7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그 두무산 일대가 굉장히 이 합천과 거창의 경계 지점인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 양수발전소가 이제 설치되고 나면 관광 자원으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클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이제 관광 자원들과 이렇게 그 연결해서 관광 개발에 있어서도 큰 지역 발전에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는 경남 투자청이 문을 열기도 했죠.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9조 원 이상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역대 최대 투자를 달성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도정을 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도정의 핵심 부분이 투자 기업 유치와 창업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유치와 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도 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지난 한 해 이제 우리 도 입장에서는 투자청을 만들고 투자 유치 자문위원회도 발족을 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위한 이제 기반을 이제 준비하는 한 해였다고 하면 금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또 제조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남해안의 관광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투자 유치 활동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이번에는 창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은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지름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에 필요한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창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난 한 해 창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로부터 한 1,0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남의 창업의 3대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활동에 나설 계획이고 특히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이 창업타운에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지 이렇게 하도록 이제 노력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제조 분야의 창업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컨텐츠와 같은 디지털업이나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 쪽의 창업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그 분야에도 창업을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경상남도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